네, 여러분, 우리 익힘책의 80쪽부터 이번 시간에 같이 풀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이 부피 단원을,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단원에서 제일 처음 배웠던 것부터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부피란 어떤 뜻이었죠? 부피란 한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육면체, 직육면체 안에 포함되는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것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했죠. 부피란,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가로랑 세로랑 곱해서 이 넓이만큼을 구하고 이 넓이를 여기의 높이만큼 차곡차곡 쌓으면 이 정육면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여기 밑면이랑 똑같은 크기의 색종이를 한 장 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색종이가 차지하는 크기는 일단 높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높이가 없거나 아주 작다고 생각을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만큼을 구했을 때 이 색종이 한 장이 차지하는 공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색종이를 여기 높이만큼 가득가득 쌓으면 높이가 아무리 작고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언젠가는 이 빈 상자가 채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그것을 다시 높이만큼 곱해서 쌓도록 하면 결국에는 이 정육면체가 차지하는 공간만큼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부피다라고 배웠습니다.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도 우리가 배웠죠. 자, 참고로 이 정육면체도 직육면체 안에 포함이 되지만 특별하게 정육면체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그냥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이런 식으로 같은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하여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번 시간에 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단위 또한 배우는데요.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죠. 이것을 그대로 구하면 1cm가 3번 곱해지면서 숫자 1 곱하기 1 곱하기 1도 해야 하지만 단위인 센티미터도 3번 곱해야 했습니다. 센티미터를 3번 곱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위에 세제곱 표시가 돼서 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단위를 읽고 썼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이것을 그대로 1번 문제에 답을 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학 익힘책 80쪽의 1번 문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가로, 세로, 높이 혹은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를 해서 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썼습니다. 읽을 때는 똑같이 1 세제곱, 글씨를 좀 예쁘게 써볼게요. 1 세제곱 센티미터 라고 읽습니다. 쓸 때는 이렇게 숫자 3을 오른쪽 위에 꼭 적어주고 읽을 때도 세제곱, 3번 곱했다라는 뜻입니다.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1번 문제를 풀고 또 부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복습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자, 각각 요거 부피가 하나당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쌓아서 두 가지의 직육면체를 만들었고, 오른쪽의 직육면체가 왼쪽 직육면체보다 얼마나 더 큰지 비교를 하라고 했네요. 얼마나 더 큰지 비교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비교했나요? 비교하는 방법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거나 혹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나누거나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는 몇 배 큰지라고 묻지 않고 그냥 얼마나 더 큰지라고 묻고 있으므로 우리가 굳이 나눗셈을 하지 않고 그냥 빼기만 해봐도 되겠네요. 일단 우리는 이 두 쌓기나무가 누가 더 큰지 지금 모르는 상태이니까 일단 각각의 부피를 구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의 정육면체, 직육면체 크기를 구해봅시다.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한 개 모두 쌓기나무의 개수를 세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뭐라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요. 여기 사용된 쌓기나무 한 개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이므로 몇 개인지 개수만 알면 부피를 구할 수 있겠네요. 가로 2개, 세로 2개, 높이 2개. 정육면체네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얼마? 4 곱하기 2는 8. 참고로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죠.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가로 4개, 세로 2개, 높이 2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4 곱하기 2는 8인데 두 층만큼 있으니까 8 곱하기 2는 16 세제곱센티미터. 자, 깨끗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 왼쪽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8세제곱센티미터, 오른쪽은 4 곱하기 2 곱하기 2 16세제곱센티미터. 두 개의 지금 정육면체,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서 누가 얼마나 더 큰지 비교하려면 16, 여기 잘못 썼다. 세제곱인데 16세제곱센티미터 빼기 8세제곱센티미터 하면 얼마죠? 단위가 똑같으므로 그냥 자연수의 뺄셈처럼 하면 되죠. 16 빼기 8은 8. 정답은 8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번 문제 우리가 지금 풀어봤는데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이거 작은 쌓기나무 한 개가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부피를 쉽게 구했습니다. 혹시 쌓기나무로 부피 구하는 게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학책으로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고 오세요.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역시 쌓기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는 건데 요거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식까지만 같이 써주고 답은 여러분이 써보도록 합니다. 가나다의 부피를 구하는 식을 써보면 어떻게? 가로, 세로, 높이의 숫자. 요거 하나가 지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요거 모서리 하나의 길이는 1cm죠. 다시 여기에 사용된 요 조각 하나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니까 원래 이 모서리 하나의 길이는 1cm였겠죠.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빈칸에 알맞게 곱셈식을 적어보면 일단 가는 가로 4, 세로 하나 둘 셋 3, 높이 3이죠. 가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나의 경우는 가로 2, 세로 2, 높이는 셋.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숫자의 순서가 바뀌어도 답은 같은데요. 가로, 세로, 높이를 순서대로 곱해야 하므로 웬만하면 순서를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다의 경우는 가로가 4, 세로가 지금 3이죠. 높이 2네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직육면체들의 가로, 세로, 높이를 구했고, 아니면 그냥 쌓기나무를 직접 세도 상관없어요. 식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멈춰놓고 계산은 직접 하고, 이거는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지 않을게요. 영상 멈춰놓고 다한 친구들은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 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4번) 문제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역시 복습하는 문제인데 식을 써보라고 하네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답을 쓰면 되는데 먼저 모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은 정해져 있죠. 누구 곱하기 누구 곱하기 누구?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었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육면체일 경우, 정육면체도 직육면체에 속하니까 역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 것 맞는데요. 특별하게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정육면체는 가로랑 세로랑 높이의 길이가 모두 같잖아요. 정육면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하자라고 약속을 했죠. 위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은 한 모서리의 길이, 이것을 3번 곱하면 됩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 아래쪽도 마찬가지. 곱하기 3을 하는 게 아니라 3번을 곱해야 합니다.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곱하기 3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3번 곱해야 한다는 뜻. 직접 문제를 풀면 알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수학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했으므로 5번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실전 문제를 풀게 되죠. 자, 슬기가 구하려고 하는 직육면체는 어떤 거예요? 지우개. 지우개인데 가로가 5cm, 세로가 4cm, 높이가 2cm로 직육면체 모양의 지우개인가 봐요. 다시 가로 5, 세로 4, 높이 2. 이것의 부피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써요? 그대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2를 하면 얼마? 5 곱하기 4는 지금 5, 4, 20이고 20 곱하기 2를 하면 40이죠. 단위는 항상 꼭 확인. 주어진 이 각각의 길이가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3번 곱해서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는 세제곱 미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가 단위의 길이가 센티미터일 수도 있고 미터일 수도 있으므로 항상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은 각각의 부피를 구해서 부피가 가장 큰 물건을 찾아서 기호를 써야 하네요. 즉, 각각의 부피를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하는군요. 선생님이 기역 필통의 부피를
구해줄 테니까 니은과 디귿의 부피는 각각 여러분이 구하도록 합니다.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정육면체의 경우 그냥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기역의 부피를 구해볼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19 곱하기 5니까 95. 한 밑면의 넓이가 지금 95고 이것을 높이만큼 곱해함으로 380이 되겠네요. 나는 여기에 내가 구한 필통의 부피가 380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적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니은과 디귿의 각각의 부피를 구하셔서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누가 제일 부피가 큰지. 지금 영상 멈춰놓고 니은과 디귿의 부피를 구한 다음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가장 부피가 큰 것을 찾아서 기호를 적으세요. 이것은 여러분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다 한 친구들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와 주세요. 영상 멈춰놓고 푸신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와 주세요. 자, 7번은 특이하게 부피를 먼저 알려주고 높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구하면 되죠? 식을 일단 써봅니다. 가로 7cm 곱하기 세로 8. 높이는 모르기 때문에 네모. 얘네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부피 280세제곱센티미터가 됐죠. 이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7 곱하기 8은 56인데 56 곱하기 높이를 했더니 280이 나왔다 이런 뜻이네요. 자, 이제부터는 저학년 때 배웠던 거랑 문제가 똑같아졌습니다. 네모,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누구에서 누구를 나눠요? 여기 곱해서 나온 수 280에다가 곱한 두 수 중에 하나인 56을 나누면 높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영상 멈춰놓고 286 나누기 56을 합니다. 참고로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니까 복잡한 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인지 구해서 답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좀 깔끔하게 다시 적어줄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7 곱하기 8. 높이는 모름으로 모르는 것은 네모라고 하기. 네모를 했더니 부피가 얼마가 나왔대요? 280.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7 곱하기 8은 56 곱하기 높이는 280의 부피를 갖고 있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높이는 누구 나누기 누구? 280 나누기 둘 중 하나였던 56을 하면 답이 나오죠. 답을 여기다가 바로 써봅니다.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답을 구해보세요. 자, 다 구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8번으로 넘어올 텐데 나눗셈이 혹시 안 되신다고 하면 선생님에게 꼭 알려주길 바랍니다. 8번은 조금 더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먼저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부피를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거는 보라색이랑 파란색 중에 누구인가? 부피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오른쪽 파란색의 직육면체는 부피를 알 수 있죠. 그냥 곱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이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부피가 같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왼쪽 직육면체의 가로 길이 하나를 모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부피가 같다고 하니까 부피를 구하는 식을 각각 써보고 이거를 실제로 계산도 해보고 그 다음 빈칸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자, 다시 나는 지금 내가 왼쪽과 오른쪽의 부피가 같다고 하는데 얘를 몰라. 그래도 일단 부피가 같다고 하니까 일단 주어진 문제대로 식을 쓰고 빈칸을 차근차근 추리를 해볼 겁니다. 왼쪽 직육면체부터 구하고자 하는 식을 쓰면 가로 얼마? 네모. 모르면 네모를 그대로 쓰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네모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한 것이 오른쪽 누구랑 같다고요? 6 곱하기 가로 3 세로 높이. 요거랑 똑같대요. 그쵸? 네모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한 게 오른쪽 6 곱하기 3 곱하기 8과 답이 똑같다고 합니다. 나는 이거를 계산을 하면 네모는 모르니까 그대로 두고 네모 곱하기 얼마? 4, 4, 16을 한 것이 6 곱하기 3 곱하기 8 해봅시다. 6, 3, 18 18 곱하기 8을 하면 얼마? 8 곱하기 8은 64 6 올라가고 1 곱하기 8은 8에다가 6 더하면 14 144가 나와요.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을 하면 144가 나옵니다. 네모 곱하기 16이 144라고 하네요. 이때 네모는 어떻게 구하죠? 144에서 누구를 나눠요? 16을 나누면 나머지 하나인 네모를 구할 수 있겠죠. 144 나누기 16 역시 나누어 떨어지는 계산이므로 여러분이 답을 구해보도록 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직육면체의 부피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만 했을 뿐이에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하고 냅두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네모로 두고 식을 쓰시면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네모로 두고 식 쓰기. 알겠죠? 이건 역시 여러분이 풀이 과정, 식을 여러분 책에 꼭 쓰고 공부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천천히 푼 다음에 9번으로 올 텐데, 자, 다시 한 번만 선생님이 식 적어줄게요. 왼쪽에 부피 구하는 방법은 몰라, 네모는. 그런데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두고, 오른쪽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 나는 식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네모 곱하기 16은 6 곱하기 3 곱하기 8이 144다. 그래서 나는 네모를 144 나누기 16으로 할 거다 라고 그냥 계산만 정리했을 뿐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이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요거 계산식 쓰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영상 앞으로 건너뛰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똑같이 써보면서 이해를 하고 직접 손으로 똑같이 써보면서 이해를 하고, 자,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꼭 별표를 해서 선생님에게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8번까지 다 한 친구들은 이제 9번으로 와서 문제를 같이 풀 텐데 9번 문제와 10번 문제, 11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선생님 영상을 봐주세요. 9번을 보면 작은 정육면체를 쌓아서 큰 정육면체를 만들었죠. 몇 개 쌓았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 작은 정육면체를 쌓아서 만든 큰 정육면체의 부피가 216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그쵸? 우리가 여기 있는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를 알아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작은 정육면체의 한모서리의 길이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거 부피조차 모르니까 못 구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여기 큰 정육면체를 부피를 쌓기나무 개수만큼으로 나눠서 작은 정육면체 하나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쌓기나무의 개수를, 정육면체들의 개수를 셀 겁니다. 어떻게? 3 곱하기 3 곱하기 3
얼마? 여기에 사용된 정육면체들의 개수는 총 27개니까 전체 부피인 216에서 사용된 이 작은 정육면체들의 개수 27을 나누면 한 정육면체의 작은 한 정육면체의 부피가 나오겠죠. 216 나누기 27을 하면 8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바꿔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작은 정육면체 하나의 부피가 8이고 이거를 총 3 곱하기 3 곱하기 3 27개 쌓아서 전체 정육면체의 부피인 216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216을 27로 나눠가지고 한 개의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를 지금 구했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한 개의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가 지금 8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구했으면 이제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한 모서리의 길이를 모르니까 선생님이 세모라고 하고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내 볼 겁니다. 왜 같은 것을 3번 곱하죠? 정육면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모두 같은 길이니까 같은 것을 3번 곱했습니다. 이것을 3번 곱해서 8이 나왔다고 해요. 세모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이 좋을까요? 1은 2를 3번 곱해도 1이 되니까 넘기고 2를 넣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 딱 되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작은 한 모서리의 길이 세모는 2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틀려도 괜찮아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는 먼저 작은 정육면체 하나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서 전체의 부피인 216을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인 27로 나눴고요. 작은 정육면체 하나의 부피가 8이라는 것도 구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정육면체 하나의 부피인 8은 작은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한 것이다 라는 점을 이용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모두 같은 숫자죠. 정육면체라. 여기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라는 것을 우리가 추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 이제 83쪽에 10번, 11번 문제로 한번 가볼 거예요. 10번, 11번 문제로 가보면 이번에는 뭐를 자른대요? 진육면체 모양의 대왕 카스테라를 잘라서 얘를 깎아가지고 정육면체로 만들려고 한대요.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는 몇인지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두 어린이의 말풍선에 있는 말을 읽어볼게요. 이 카스테라는 현재 길쭉한 모양이니까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많이 잘라야겠어. 그쵸? 오른쪽 어린이.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야 하니까 주어진 길이를 잘 살펴보자. 여러분이 한번 이 카스테라를 잘라보세요. 어떻게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얘를 잘라서 깎아서 정육면체 모양의 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누가 기준? 사실은 모서리의 길이가 가장 작은 친구가 기준입니다. 왜요? 큰 것은 깎을 수 있는데 이미 작은 것은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15cm 기준으로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가로랑 세로까지는 20에서 5cm 자르면 해결이 되는데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로 길이에 맞춰서 15cm로 세로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고 있는 것을 자를 수만 있기 때문에 진육면체를 정육면체로 만들려면
항상 모서리의 길이가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잘라야 합니다. 빵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겠네요. 모서리의 길이가 가장 작은 10cm를 기준으로 하면 가로도 10이 될 거고 세로도 10이 될 거고 높이도 10이 되는 좀 그림이 이상한데 훨씬 작아진 카스테라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아래 네모칸 안에 우리가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깎아서 만든 정육면체 모양의 카스테라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죠. 같으므로 직육면체의 15나 20은 깎을 수 있는데 10에서 늘릴 수는 없으므로 가장 짧은 것 기준, 가장 짧은 모서리의 10cm가 정육면체의 한 변이 됩니다. 그리고 부피는 어떻게? 한 모서리의 길이인 10을 3번 곱하면 되죠. 10cm 곱하기 10cm 곱하기 10cm 하면 얼마?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0이 아니고 100에서 한 번 더 곱하니까 1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이해가 돼요? 카스테라를 정육면체로 만들려고 하는데 15랑 20에 맞추게 되면 10cm의 높이에서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큰 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제일 짧은 게 기준이 됩니다. 큰 것을 깎을 수는 있기 때문에 가로랑 세로 모두 10cm만큼 되도록 깎아가지고 정육면체 모양 카스테라를 만들어야겠죠. 가장 짧은 모서리의 길이인 10cm가 정육면체의 한 변이 되도록 만들고 얘의 부피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인 1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영상 멈추고 천천히 적어보고 답은 1000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한 친구들만 마지막 문제로 넘어옵니다. 마지막 문제인 11번을 보면 부피는 72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가로랑 세로랑 높이를 마음껏 바꿔서 서로 모양이 다른 직육면체를 만들 계획인가 봐요. 부피는 똑같은데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다 다르게 할 건가 봅니다. 그쵸? 첫 번째를 보면 1 곱하기 1 곱하기 71을 해도 답이 72가 나오고 2 곱하기 4 곱하기 9를 해도 72가 나오죠. 자, 요거를 조금 쉽게 푸는 꿀팁은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지금 직육면체에서 한 밑면의 넓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2를 먼저 두 개의 곱셈으로 쪼갭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고 얘 곱하기 높이가 72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계산식을 구하면 내가 생각한 한 밑면의 넓이를 두 번째로 두 가지의 숫자로 쪼개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지금 2 곱하기 4는 8이죠. 8 곱하기 9는 72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빨간색으로 만들고 얘랑 높이와의 곱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빨간색이 될 부분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얘를 다시 한번 쪼개주면 됩니다.
72로 만드는 곱셈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71을 16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4가 아니죠. 16으로 못 나누나? 16으로 못 나누면 다른 걸로 71을 24로 나눠볼게요. 24로 나눠보면 24가 3번 들어가니까 얘가 24가 되고 높이가 3이 되도록 한번 쪼개봤습니다. 24를 또 두 개로 쪼개면 예를 들어 8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먼저 이 세 개를 곱해야 할 때는 2개 곱하기 하나의 곱셈으로 먼저 나눈 뒤에 그 다음 두 개를 한 번 더 쪼개주면 편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보면 72를 이번에는 12로 나눠볼게요. 12로 나누면 6번 들어가죠. 그러면 저는 6번을 여기다가 쓰고 12를 둘로 쪼갤게요.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쪼개도 되겠죠. 여러분도 3개를 곱했을 때 72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3개를 한꺼번에 쪼개려고 하지 말고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 그 다음 다시 둘로 쪼개면 좀 더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풀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천천히 헷갈리지 않도록 천천히 풀기를 바라고 혹시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절대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에게 알려주도록 해요. 그러면 선생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선생님에게 문자나 클래스팅으로 꼭 알려주시고 모르는 문제는 선생님이 추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수업도 열심히 듣고 선생님의 수학책 공부로 돌아오겠습니다.